어? 이런 게 탄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탄저 같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계 전정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장지가 솟은 거를 제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기에는 도장지를 제거하는 게 사실 조금 무섭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약전정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도장지도 이제 열매 영양분이나 아니면 햇빛을 가리는 용도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사과밭 중에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상태가 안 좋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수영도 제대로 못 갖췄더니 막 나무가 저렇죠.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은 겨울에 이게 이렇게 휘어져서 도저히 안 땡겨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저 사과를 따고 요걸 잘라내고 최대한 붙여서 일자로 만들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수정 중에 있습니다. 막 고사된 나무도 있고 다 보시면 제가 막 억지로 힘을 줘갖고 막 이렇게 최대한 붙여놨어요. 근데 나무가 두꺼워지니까 이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장기 같은 거를 하나 구해서 이렇게 조여가면서 수영을 최대한 일자로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제 도장지들 많이 제거했고요. 이제 사과 수확 후에 칙지들도 많이 뺄 겁니다. 그래서 수영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뽑아낼 거예요. 이게 제가 4월 초반에 보면 나무를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나무인데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딱 봐도 그 물길인 것 같아요. 아래가. 그래가지고 저 나무도 상태가 안 좋고 저 나무도 새로 심었는데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가 엄청 수세가 좋아요. 그래서 멀리서 찍어 보여드릴게요. 나무가 원근감을 무시할 정도로 한눈에 봐도 큽니다. 저 위까지 자라 있고요. 저거보다 동차 나무인데 훨씬 크죠. 이렇게 잘 자라는데도 열매가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보시면 막 이렇게 뜨문뜨문 있고 한 20개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장지만 엄청 자라고. 이게 왜 이러나 했더니 지금 보니까 대목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열매가 아무튼 뭐 수세를 약하게 해서 많이 나게 하는데 적정 비율로 돼야겠죠. 이거는 지금 깊게 심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무 굵기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다르죠. 지금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굵습니다. 7년차 나무 같은데 지금 거의 뭐 12년 차 정도 되는 나무의 굵기가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수세가 센 나무는 도장지가 엄청 자라고 열매가 생각보다 이렇게 튼튼하지도 않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이래서 그 지하 그 15cm, 10cm를 띄워서 꼭 심어야 되는구나를 요번에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거를 뭐 단근 처리라 그래서 땅을 이렇게 뿌리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나무는 저는 개시명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개시명이 현재 오래 키우시는 분들이 사과를 크게 키우는 건데 그렇게 한번 요거를 변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칙지가 좀 낮아요. 저게 한 1m 조금 안 되나? 그래서 저거 벽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제거를 했습니다. 일단 칙지 제거하고 한 2m 정도 되는 데부터 저게 한 1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위, 저 놈들을 키우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요 놈과 이 놈을 키우고 저 놈을 키워서 사방향 혹은 삼방향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면 요건 좀 낫겠죠. 그래서 요거를 삼방향으로 쫙 뻗뜨려서 최종적으로 개시명을 한번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돼야 될지는 저도 개시명은 한 번도 도전을 안 해본 거라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선도농가 가면은 이제 허락받고 게시명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뭐 찍어 볼 텐데, 물론 인터넷에도 많습니다. 뭐 여기 문경에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 이렇게 사과 중에 제일 크고 잘난 놈이 먼저 병 들어서 가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저거 열과 현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이고, 저기 벌레가 먹은 건지 열과인지, 근데 벌레 같네요. 저게 열과라기에는 조금 다릅니다.
손이 안 닿아서 지금 이따가 한번 뗄 때쯤 촬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초반에 열매가 큰 놈들은 먼저 저렇게 병들어서 탈락이 돼요. 그래서 저는 큰 게 별로 모르겠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다 날라갑니다. 제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밀었는데 풀이 이렇게 찼습니다. 일단 벽 쪽은 싹 다 밀어서 깔끔하게 그래도 만들어 놨어요. 저기는 발목이 아파서 못 갔습니다. 이번에 해야 되는데 저건 맘먹으면 하루만 해서 응애약 치기 전에까지는 밀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줄이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줄이고요. 지금 보시면 하계전정을 추가로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알맞게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병 걸린 거나 한번 보면서 이렇게 수세도 보니까 도장지가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도장지가 이런 식으로 열매에 달린 뭐라 그러지 이게 과대지의 도장지랑 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서 병든 것만 있나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안타깝게 갈반이 하나 두 개씩 보여서 이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다코닐까지도 했는데 안트라콜도 다시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요. 이런 게 사실 뭐 하나 두 개는 뭐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막 퍼져서 막 전체적으로 다 있으면 그러면 큰일 나게 됩니다. 제가 탄산칼슘을 쳐봤더니 약이 안 묻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위에 깔끔하죠. 쟤네들 안 묻은 겁니다. 꼼꼼하게 친다고 쳤는데 확실히 손으로 치면은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막 수세가 너무 얘네 뭐 이렇게 자라 있어. 있긴 있거든요. 이렇게 도장지가. 저는 나중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나중에 사다리 써서 상단에 저 가지들만 좀 클립으로 유인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태양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돌면서 해 뜨기 전에 마무리하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신초들이 엄청 쑥쑥 크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뿌리가 활성화가 다시 돼서 요번에 사과 책을 읽어보니까 30도 이상 되면은 생장이 조금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떨어졌을 때 쭉쭉 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신기한 건 이렇게 지금 이게 대목입니다. 저렇게 옹통한 게 연결된 건데 그 아래에서 나무들이 막 자라요. 식물이. 저게 아마 에미륵 대목이고 저희가 다른 데에서는 이상하게 저렇게 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막 자라는 게 보입니다. 저는 저거를 한번 키워서 휘무지로 해서 증식을 해서 나중에 이제 대목도 직접 만들어 볼 목표에 있습니다. 잘 될진 모르겠네요. 이렇게 잘 자란 나무들을 측지를 제가 이번에는 나리따형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20cm 한 뼘 정도 두고 다 절단을 했어요. 이거는 원래 거리 측지를 이렇게 쭉쭉 가운데 걸 빼야 되는데 이제 연생이 얼마 안 된 상태라 여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최대한 한번 남겨놔 봤습니다. 그리고 시나노 골드 이것도 이렇게 잡아놨고 저희는 BA 처리를 안 한 상태입니다. 하시라고 하셨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아마 내년, 내후년, 3년 차쯤에 상태 보고서 도저히 안 되면 하지 않을까요? 이놈이 이제 그 마음 아픈 놈입니다. 중간에 노루가 꺾어 먹어가지고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너무 여기랑 여기랑 비슷하게 자라길래 그냥 옆에를 다 쳐냈어요. 어차피 위아래 못 쓰니까 이렇게 잔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초리 모형이죠. 이거는 진짜 그 주간을 쭉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축지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겨울에 동계정정을 할 때 보시면 그때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상태도 안 좋은 나무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측지 빼고 막 이랬는데 보시면 이렇게 나무마다 아상 처리를 다 했었어요. 여기가 막 나지였거든요. 가지가 없고 막 그런 나무고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꽃눈 두고 이렇게 아상 처리를 했더니 진짜 이렇게 꽃눈이 났습니다. 뭐 원래 나는 건지 나는 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했는데 여기는 꽃눈이 딱 나서 기분이 좋네요. 물론 이렇게 안 난 나무도 있습니다. 그냥 상처만 나고 끝난 나무도 많은데, 그쵸? 이렇게 여기부터 나지 쫙 상처를 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나니까 기분은 좋네요. 네. 요거를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다가, 여기도 그러고 요번 겨울에 포크레인으로 지금은 요렇게 암거 배수를 한 후에 배관 설치를 해서 물을 저쪽으로 빼면서 나무를 한 줄을 여기다 조그맣게 심을 겁니다. 어차피 나무 상태가 다 안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요것들을 다 없애고 이렇게 가운데로 조성을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게 제일 제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깎고 이러기에는 좀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아무튼 뭐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장지만 툭툭툭 건드려 뺐고요. 전부 다 빼진 않았습니다. 이제 좀 햇빛을 가릴 용도랑 키울 용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사실 그 침수 피해를 받은 그쪽이라 나무들이 상태가 다 좋지 않아서 최대한 약정정을 했고요. 상단은 겨울에 건드리려고 일부러 가만히 뒀습니다. 사실 사다리가 없어갖고 못 올라갔어요. 하고서 시간이 남아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냥 둘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과 병 걸릴 때나 한번 점검할 때 아마 더 만질지 몰라도 지금은 그냥 두고 얼렁얼렁 이제 새로 나오는 도장지 그리고 칡지들을 다 이렇게 기울이는데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거를 키워볼 거예요. 요거를 안 버리고 눕혀놓은 다음에 괜찮게 자라면 저기 지금 나지를 베버리려고요. 이런 나무가 전형적으로 수세가 엄청나게 강한 나무입니다. 뭐 강하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꽃눈 분화 때 그 꽃눈들이 다 2차 생장에서 나무로 튀어 올라간 느낌이에요. 싹 다. 여기는 요소나 마그네슘을 뿌렸으면 안 됐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와 이런 나무들은 내년에도 사과가 없겠죠. 네. 지금 수세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는 아래 환상바피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 이미 늦었습니다. 네. 지금 한다고 뭐 꽃눈이, 그러니까 내년 사과는 이미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수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도장지를 싹 쳐낼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와 진짜 답이 없네요. 네,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저희도 보시면 대목도 많이 묻혀 있고요. 여기 그래도 사과는 그래도 많이 달아놨는데, 이거 뭐야? 탄저인가? 상처가 났네요. 네. 그런데 지금 꽃눈들이 다 터져가지고 쫙쫙 뻗어 있어요. 그 옆도 그렇습니다. 와, 야 여기도 문제가 있네. 여기는 이쪽은 또 너무 잘 자라서 문제가 있네요. 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중간중간 도장지를 너무 많이 바뀌면 안 되고 조금씩 쳐내 보겠습니다. 또 요래도 꽃눈이 어떻게 또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그래서 아무튼 좀 쳐내고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1m씩 자라있네요. 1m씩. 차라리 약하면 사과가 열리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면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더 답이 없더라고요. 이건 내년까지도 사과를 못 달기 때문에. 와, 절반 정도 했고요. 절반이 아래쪽이고요. 지금 보시면 애지중지 진짜 잘 키워놨었거든요. 1단 측지를 이렇게 곧게. 근데 저 두 개를 그냥 베어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절단을 했고요. 두께도 딱 좋은데 그냥 이렇게 다 잘라냈어요. 왜 그런 판단을 했냐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확실히 이게 수세가 세니까 얘네들이 2차 생장이 다 터지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꽃이 달리고 열매가 달려야 될 그 자리였는데 한 요 정도만 자라면 베스트죠. 그게 터져서 엄청 잘 자라서 다 도장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는 아래에서 나오는 게 수세가 엄청 세서 다 애들이 꽃눈을 밀어내고 이제 나무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지금도 작년에도 그랬겠죠.
그래서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결과지들 이렇게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칙지죠 지금은. 그리고 나온 게 결과지들인데 저 결과지들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끝도 꽃자리가 아닙니다. 다 아직도 잎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개시명 되면 아래쪽을 다 쳐내고 위에서 이렇게 달아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은 수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다 어차피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좀 낮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한 1m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칙지가요.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한 지금 저 정도, 요 정도 높이의 거를 이렇게 키워서 2m 조금 넘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떨어뜨릴 겁니다. 얘도 보니까 개시명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오래 하신 분들이 다 개시명으로 그냥 가시는 이유가 보니까 그렇게 키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 나무 캐내고 다시 해서 저렇게 조그맣게 해서 키울 거 아니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과도 뭐 지금은 많이 열리겠지만 저렇게 수세가 센 가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열매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도 얼마 안 있어서 다 개시명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달아 먹으면서 사과를 많죠.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여기는 한 100개, 50개, 사실 많은 건 아닌데요. 제가 엄청나게 저가를 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맞아 다 해보겠습니다. 좀 도장지 좀 제거 좀 하고 좀 수세 좀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하고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사계전정을 도장지를 좀 제거했습니다. 싹 다 제거할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만 했고요. 사과가 점점 드러나는 것 같아서 조금만 좀 남겨놨습니다. 이건 좀 많이 남겨놨죠. 상단부 보시면 확실하게 튀어나올 겁니다. 거의는 안 했고 아래는 한 상태입니다. 지금 요렇게 돼서 수세가 세다라고 판단되는 애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지금 나머지 진짜 두꺼운 칙지들은 수확 후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가 많이 달려 있어서 지금 보시면 요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장지 이렇게 빼놨고요.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요 줄은 요 가운데 한 두세 그루 빼고는 다 세서 요렇게 저기도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단은 또 그래도 좀 약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한번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근데 기분으로는 사실 이렇게 약한 놈들보다 이렇게 강한 애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를 것도 많아서 재밌기도 한데 뭐 일단 나무가 잘 산다는 증거니까 기분은 훨씬 좋습니다. 저렇게 비실비실한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이제 구름도 있고 그래서 날씨가 좋아서 일을 조금 길게 했는데 일단 식사를 하고 또 한번 이제 오후에 나와서 맞아 전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월이 되었습니다. 네, 10일 안에 말복이 오죠. 그러면 이제 해가 벌써 짧아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중복 지나고 나서 한 달만 더 잘 지키면 정말 탄저 예방 잘 됐고 갈반 조금 보이긴 하지만 만족하고 병해충적으로는 이제 응애가 잘 잡히고 있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응애가 보인다는데 안 보입니다. 아무튼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병해충을 요번 연도 잘 잡고 이러면 저는 되게 성공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하다 그때는 이제 영양과 수세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 가지 유인 그리고 더 좋은 정과 자리에 달 수 있는 그런 사과 과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게 탄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탄저 같거든요. 그죠?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야, 탄저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도장지를 모았습니다. 이만큼이고요. 네, 저렇게 많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다 꽃이 돼서 사과가 됐다면 진짜 어땠을까요? 예. 사과가 된다면 진짜 떼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지금 이렇게 나뭇가지를 모아서 버릴 때
이 나뭇가지의 냄새를 맡으면 사과향이 납니다. 네, 사과향이 살짝 나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을 하면 참 티가 안 나는 것 같으면서도 한 곳과 안 한 곳이 많이 다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뭐 여기는 나무들이 형편없어서 티가 잘 안 나지만 위에 보면은 막 도장지도 많고 이런데 이렇게 정리하면 사과도 많이 보이고, 예. 약도 잘 먹겠죠. 지금 이렇게 안 보이다가 보인다는 거는 자세히 들어가면 막 약이 아예 안 묻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런 애들 보이시죠? 이런 애들은 뭐 잎사귀가 무성했으니까, 그쵸? 저 안에도 그렇고 엄청납니다. 그냥 약을 안 맞고 컸다 봐야 됩니다. 병이 사실 안 온 게 운인 것 같아요. 제 방제 실력이 아니라 이게 하늘에 맡기는 농사가 이거 같습니다. 무슨 약이 하나도 안 묻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 안 하고가 참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와. 피해 증상가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상단부에 위치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저게 현재 탄저가 아니고 벌레나 이렇게 새가 쪼아서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병행균이 침투를 해서 그렇게 증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제 저기가 탄저인지 아닌지는 저걸 다 따서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저것들을 따고 저 주변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탄저 포자가 아직은 퍼지지 않았는데 퍼지기 시작하면 아마 이 나무 아래로 쫙 감염이 될 겁니다. 일단은 따는 게 급선무라 먼저 따겠습니다. 이렇게 쪼아 먹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퍼지죠. 일단은 여기도 뭐가 피해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얼렁 상단에 있는 거를 찾아서 띄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띄어내야 아래로 쭉 비가 오면서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저기 위에 살짝 붉은 게 하나 더 보이는데 서둘러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띄어냈고요. 아까 요 자리가 지금 저 피해받은 사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서 봤을 때 살짝 불구스름한 사과였는데 다행히 위에서 볼 때는 탄저가 아닌 그냥 열에 의한 붉어진 것 같아요. 다행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 네, 일단은 둬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탄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색이 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무서운데 띄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두 군데로 점이 돼서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한번 보고 이렇게 색 들었다고 다 띄기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저의 완전 초기 증상인 건지는 제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요거는 남겨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남겨두기로 하고요. 보자. 예, 진짜 이건 탄저라기에는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 띈 자리 주변으로 상단부에서 살펴봤는데 그 외의 것들은 아직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을 유심히 봐야 되고요. 올라온 김에 이렇게 위쪽에 데미지를 입은 사과들이 있나 한번 보면서 쭉 찾아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탄저는 아니고요. 지금 색깔이 이렇게 빨리 익은 사과가 있습니다. 옆에 거랑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근데 사과 향도 벌써 상큼한 향이 나고 있는데 문제는 눌러보면 말랑말랑합니다. 얘가 말랑말랑해요. 딱딱하지 않아요. 아마 딱 봐도 저는 과신곰팡이로 생각이 되고요. 외부에 나방류가 이렇게 침입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이 아닌 병에 대한 그 증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과신곰팡이병은 개화기 때 그 수정 때 비가 와서 그 빗물이 스며들어가면서 균과 함께 그 안에 씨부터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난히 붉죠.
예, 특히 또 하단에 있는데 이렇게 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상단에도 이렇게 붉은 게 좀 보여요. 지금 이거 보시면 조금 붉죠. 태양 때문에 저게 지금 조금 붉은데, 저거는 저는 이제 태양이 강하게 받아서 그런 증상이 났다 생각이 들고, 색이 저거는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유심히 보다가 좀 유별나게 변하면 빠르게 체크를 해서 띄어내는 방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이거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끝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볕이 표피의 끝에 하나가 불그스름한 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조그매서 사실 탄저라고 보기 좀 그렇고, 그냥 나방류나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노린재가 이렇게 찌르고 가지 않았나, 뭐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위치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기 나무가 하나 또 빨간데, 예, 요것도 이거와 같은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얼렁 띄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확인해 볼게요. 네. 초반에 영상 보시면 한 5월달, 6월달 영상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새들이 쪼아 먹거나 벌레들이 이렇게 가격을 한 사과는 그냥 아깝지만 조금만 흠집이 나도 빨리 제거를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것들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이 겉에 표면이 손상된 그 사과는 쉽게 병행균도 이후에 침투가 가능해져 가지고 그 확산을 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찾는 게 힘든 이유가, 이렇게 상단 항상 웬만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과신곰팡이가 아니라면, 와 이건 진짜 심각해졌다. 예, 이런 과신곰팡이가 아니라면 상단부터 보통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일소 피해를 받아서 표피층이 상한 그 죽은 세포 안에 병원균이 쉽게 침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 불구스름한 게 있다면 빨리 따내는 게 좋고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냥 상단은 그냥 다 없애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냥 어차피 걸릴 거 그거 걸려서 확산되는 걸 보느니 그냥 저걸 다 제거해 버리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붉은 게 있어서 저것도 천천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까 아래에서는 오면서는 전혀 안 보였는데, 저렇게 상단의 사과 확대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게 지금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는데 불구스름합니다. 특히 또 윗부분이요. 이렇게 윗부분이 불구스름하다는 얘기는 태양열을 많이 받아서 저쪽이 이렇게 일소를 받은 증상입니다. 이렇게 이파리에 숨겨져 있지 않는 사과는 우박, 비, 저런 태양에 노출이 쉽게 돼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나무랍니다. 상단의 사과들이 가장 데미지를 빨리 받습니다. 확연히 보이시죠? 저 붉은 거. 아직은 저희가 완전히 표피가 죽지 않아서 괜찮지만, 이제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받으면 아마 데미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심히 보고 서둘러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꼭 이렇게 벌레들이 맛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품 크고 딴 거보다 훨씬 커요. 꼭지도 굵죠. 네, 이런 사과들만 골라서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갑니다.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병은 안 걸리고요, 딱 봐도 흉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린재류가 콕 찔러서 맛을 보고 도망갑니다. 보시면 참 안타까워요. 저게 훨씬 크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고 정품인데 아이고 이렇게 흠과가 됐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일단 둬서 나중에 이제 뭐 이건 저희가 도려내고 먹는데, 병이 걸릴 것 같으면 바로 떼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때문에 눈부셔서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위치를 제가 봐놨는데, 야 이걸 저 끝까지 갔다 왔어요. 저도 제 영상 보고 찾았습니다. 이렇게 참 기억했던 위치를 찾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이건 볼 때 바로바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찾았고요. 요게 탄저가
거의 확실한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 밴드에서 활동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노린재가 피해를 봐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따놓겠습니다. 사실 요거 하나 아껴서 뭐 어떻게 해먹으려다가 진짜 아작이 나는 수가 있거든요. 안 그래도 내일 비가 와요.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한번 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증상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고 있습니다. 네. 이 탄저병은 7월에서 9월 딱 이 고온기 28에서 30도 이상의 그 고온기 때 많이 활발히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과가 일정 당도 이상도 올라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어떤 농약사에서 오셔서 파만농이었나? 강사님이 얘기해 주신 바로는 사과가 그 안에 10브릭스 이상 그렇게 당도가 올랐을 때 그 안에서 이제 활성화가 시작된다 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그 말 듣고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과가 조그맣고 맛없어 보이는 사과한테는 병반이 진행되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얘기가 일맥상통합니다. 큰 사과부터 병이 들더라. 그래서 시컷 대과되겠다 하는 것들은 다 죽고 조그마한 놈들이 나중에 살아남아서 걔네가 커져서 이렇게 살아남는 약간 그런 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히 이 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저 위에 상단에 열매 하나 보이시나요? 유난히 하나 크죠. 저게 제가 사실 여기를 초반 영상 보시면 젓과를 할 때 이 윗거를 그냥 싹 다 날렸습니다. 이거는 나무도 날리려다가 사실은 수세를 좀 보려고 안 자르고 냅뒀거든요. 저 상단을 남겨 놓음으로써 여기서 2차 성장하지 말라고 꽃눈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결국 터졌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수세 때문에 남겨놨고요. 그 위에 이제 사과들을 싹 다 젓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저렇게 하나 정도는 너무 이쁘게 자리 잡힌 게 있어서 저런 거 좀 남겨놔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렇게 커졌습니다. 이게 주간의 정부 우세성 때문에 위부터 영양이 우선적으로 가서 저렇게 사과가 잘 자라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그런 거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배우는 입장이라 아무튼 그러다 보면 저 사과가 이제 일소 피해든 이제 맛있어지니까 크고 이거는 춘이랑 새들한테 1차적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쪼이고 병이 침투하고 탄저나 갈반병? 아닌데 그 뭐지? 갈색 이렇게 짓무르는 죄송합니다. 병명을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엄청 많아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걸리면 비가 오면서 이 아래가 쫙 퍼집니다. 이거는 제가 느낀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진짜 억울한 거는 탄산칼슘을 한번 뿌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 저 진짜 꼼꼼하게 뿌린다고 뿌렸는데 사과가 깨끗합니다. 저 위는 탄산칼슘이 안 맞았다는 거는 농약도 안 맞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게 사과를 키우실 때는 확실히 SS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뿌려보니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풍성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문제는 크게 안 보이고요. 탄저 의심되는 건 딱 2개가 지금 현재 나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예찰을 해서 탄저가 의심되는 거를 빨리빨리 제거하고 병해충 방제도 해서 확산이 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하루에 4타임씩 해가지고 한 타임마다 사과 한 40kg, 그러니까 빨간색 10kg 바구니를 4바구니씩 따다가 저 아래까지 가서 던지고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하루에 막 8번씩 해서 2달 동안을 계속 따냈습니다. 그래도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위부터 탄저를 쓱 훑고 내려가서 저 아래 탄저를 다 없애고 나면 위에 올라오면 다시 생기고 그렇게 2달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가 제가 이제 사과를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거를 안 했다면 저희는 작년에 사과 수확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잘했던 판단인 것 같고요. 저희는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 탄저가 걸리면
뭐 그냥 걸리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대응을 했어요. 이 탄저가 확산이 되고 뭔가 더 큰 문제가 일으킬 거라는 거를 제가 작년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냅두자 막 약간 이랬는데, 이제 여기서 사과 알려주시는 분들 말들 듣고 그때부터 심각성을 알았죠. 아, 저건 걸리면 안 되는 거구나. 힘들어도 그냥 빨리 하나라도 빨리 떼서 이 과원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구나. 아니면 땅에 묻거나 밀어내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막 탄저가 쌓이기 시작하면 막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거를 땅을 파서 삽질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원 밖으로 최대한 몇백 미터 밖으로 멀리 밀어내는 게 최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저기도 붉은 의심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만져봤는데 물르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과신곰팡이가 걸리면. 근데 다행히 그런 건 아니어서 일단 과신곰팡이인 것 같습니다. 아마 병반이 한 며칠 뒤에 아마 진행이 될 거라 유심히 보고 있다가 떼내겠습니다. 저게 진짜 태양으로 인해서 색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태양으로 인해서 이렇게 열과가 아니지, 일소 피해를 받으면 저런 느낌으로 안 나고 약간 진짜 그 부분만 이렇게 붉은 느낌이 나요, 저런 걸로. 근데 저거는 전체가 그래서 과신곰팡이 같습니다. 이제 보면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2달 동안을 진짜 이거 맞나 싶을 정도로 따냈는데, 그 반사필름 깔 때쯤 되니까 생각보다 사과가 많더라고요. 되게 없었거든요. 막 되게 그랬는데 지금도 그때 사진을 보면 사과가, 나무가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대롱대롱 달렸는데 사과가 생각보다 크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밖에 못 먹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되게 괜찮았어요. 이제 사주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다 지인이라 뭐 맛없다고는 사실 못하죠. 근데 뭐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과가 흥미가 갔고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요번 연도에는 지금도 사실 제가 마음에 드는 뭐 그런 사과 나무는 몇 그루 안 되는데 얼마나 나올지 가늠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상들 보니까 뭐 한 1000주 정도 하시면은 뭐 한 90톤, 60톤에서 90톤 나오니까 저는 100주라고 생각하고 6톤이 나오면 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6톤만 나와도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6톤만 절대 안 나오죠. 지금은 이건 절대 안 나오지만 제가 기술이 높아져서 한 100그루에 6톤이 나오면, 네, 안 나오나? 6톤 절대 안 되나? 영상이 길어지는데 저는 얼른 탄저를 마무리 찾고 요 줄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 지금부터 이제 점점 멋있어질 것 같아요. 사과가 한 달만 지나면 이제 색이 몇 월 달부터 붉어지더라, 기억이 안 나네. 한 10월은 돼야 되나?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선선해지면서 이 밭들이 갑자기 이렇게 밭이 사과를 안 먹어도 사과 향으로 확 변해요, 전체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잡벌레들이 이 나무에 엄청나게 꼬이더라고요. 새도 그때 엄청 먹기 시작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네. 오늘은 수다를 좀 많이 떨었는데 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사과 나무를 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찾은 탄저는 이렇게 2가지입니다. 탄저로 의심되는 거고요. 정확히 탄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이 색감이나 이런 게, 그때 그 작년에 아주 잘 봐서 그때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를 탄저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냥 버려도 되는데 요거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요거를 봉지에 넣고 일정 수분을 채워줄 겁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 두면 이게 확산이 쫙 되면서 탄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찍어 놓을 거고요. 다음 주 편이나 뭐 그 다음 주 편에 한번 올리면서 증세를 한번 지켜볼게요. 네. 저희 과원에 갈반이 조금씩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마을에 사과협회 그쪽에서 이제 알려주시는 게, 지금 시기에 이렇게 갈반이 들어서시는 분들은 보르도액을 살포해 주시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보르도액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30에
그 보르도액은 약간 이렇게 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약방 가서 보르도액을 달라고 하니까 이걸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차피 보르도액 이거 성분량 412고 그래가지고 뭐 괜찮은 것 같아갖고 일단은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200에서 250배를 희석하는 거고요. 2리터니까 250배면 500, 200이면 400이겠죠. 저는 조금 세게 칠 예정입니다. 이 보르도액은 16,000원 정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액상이 약간 파란 색깔 느낌이더라고요. 수로가 망가져가지고 1시간 정도 늦게 칩니다. 어제 쳤어야 되는데 어제 약방이 저녁에 문을 닫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미 사러 갔을 때는 해가 너무 쨍쨍할 때라 오늘 저녁이라도 빨리 살포할 예정입니다. 이 보르도액을 처방을 하실 때는 앞뒤로 유황합제 같은 거를 여기서는 15일이라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방제 후 15일 이렇게 앞뒤로 피해달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한 5일, 6일 정도 뒤에 다음 방제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또 물이 멈췄습니다. 아, 왜 이러냐. 또 내려가서 다시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얼렁 하겠습니다. 이런 게 갈반입니다. 약간 노란색인데 완벽하게 나중에는 노란색이 돼서 떨어지긴 하는데 생리장애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갈반 느낌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얼룩달룩하면 거의 갈반 같더라고요. 이런 식입니다. 어제 저녁 8시까지 보르도액을 살포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절반, 요 언덕밭과 저 반대편 밭만 있고요. 지금 계단 형식인 저 위에 밭은 다시 살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맞아 다 치려고 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더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끝냈습니다. 지금 여기가 보르도액을 살포한 밭이고요. 지금 보시면 탄산칼슘이 잘 안 벗겨지더라고요. 약을 묻힐 때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보르도액을 살포한 밭이 바로 이렇게 탄산칼슘이 지어지면서 깨끗해진 느낌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원래 어제 저녁에 끝냈어야 되는 일을 저희는 지금 저 아래쪽에 안 보이시겠지만 계곡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다 씁니다. 펌프가 망가져서 물이 안 올라오기도 하고 펌프를 수리했더니 호수가 끊어져서 지금 보시면 호수를 드러내고 이렇게 다 파냈어요. 매립을 해놨었는데 그 매립한 호수를 다 끊어내고 이렇게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소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5시 15분 정도 되고요. 서둘러서 위에도 살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르도액 살포를 완료했습니다. 걱정했던 탄산칼슘들이 싹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살짝 물이 투명한 것 같은데 파란 색깔이에요. 약간 반투명한 파란 색깔인데 이제 보르도액들이 이렇게 묻었습니다. 생각보다 탄산칼슘이 좀 쉽게 닦여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안 닦여 내려가는 애들도 있는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탄산칼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고요. 제가 원래는 토요일날 아침이나 금요일날 저녁에 보르도액을 다 쳤었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틀 정도 일이 좀 늦어졌어요. 보르도액을 치면서 본 결과는 생각보다 이렇게 겉에 보이는 것보다 속에 자세히 보면 갈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르도액을 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경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